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서울 도선사 음력 초하루 법석에서 세상 고통을 편안케 하겠다는 부처님 탄생계 구절을 짚으며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2022 서울 릴렉스 위크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 세택에서 온라인과 동시에 열립니다. 오대산 월정사 중창조인 만화당 희찬대선사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달의 제가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BBS 울산불교방송이 개국 14주년을 기념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2022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를 펼쳤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펼쳐질 상월결사의 내년 2월 인도 순례를 이끌게 될 조계사 부조지 원명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도선사 음력 초하루 법석에서 세상 고통을 편안케 하겠다는 부처님 탄생계 구절을 짚으며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삼각산 자락에 자리한 도선사를 찾은 사부대중 모두를 순례자로 칭하며 깊은 신심을 격려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삼각산 도선사에서 봉행된 초하루 법회. 삼복더위 속에서 부채를 든 사부대중의 손은 분주하지만 눈과 귀는 법석에 집중됩니다. 청담 스님의 정화정신이 깃든 도선사가 최근 주지 태원 스님 취임 후 우리말 금강경 기도와 큰 스님 초청법회 등으로 대중과 호흡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자자에 앉았습니다. 도선사의 음력 초하루 법회 법사로 나선 원행 스님은 일체 중생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언급한 부처님 탄생계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설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음에 이어지는 일체계고 아당한지, 즉 모든 것이 고통일진데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구절이 갖는 의미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인물도 모두 변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고통스러울 것이 없다고 봐요. 원행 스님은 부처님 탄생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 일체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불자들의 공부와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인생이 즐겁습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거울 수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고통스러워요. 아울러 원행 스님은 삼각산 자락 도선사로 향하는 길에 수많은 어르신 불자들의 신심 가득한 발걸음을 유심히 봤다며 도선사를 찾은 모두가 순례자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육바람의 실천과 더불어 성지 참배야말로 업장 소멸의 방편이라며 사바세계라는 인토에서 꾸준히 수행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전부 가방을 메고 순례자가 돼서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도선사 성지를 참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지를 참배하는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업장 소멸로 인해서 점령 성불의 길로 가고 성불의 길로 가면은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원행 스님의 초하루 법문은 신도와 더불어 법회에 참석한 정관과 인사들에게도 스스로를 돌보는 계기를 선사했습니다. 조계종의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 스님이 오셔서 함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평상시보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초하룻날 구불구불 이어진 삼각산 자락 도선사를 찾은 사부대중에게 총무원장 스님의 법문은 부처님 만나는 발걸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명상을 통해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과 불광미디어가 주관하는 2022 서울 릴렉스 위크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 세택에서 온라인과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명상 컨퍼런스와 사찰 체험 수행 주간, 서울 도심 휴식공간 100곳에서 펼쳐지는 마음이 쉬는 곳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선 서울 도심 속 카페와 음식점, 공원, 숲길 등 100곳의 마음챙김 공간을 방문해 몸과 마음을 챙기는 마음이 쉬는 곳 프로그램이 8월 1일부터 펼쳐집니다. 이어 10월 1일과 2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는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담 심리와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명상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온라인 화상회의, 줌 웨비나 방식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민족문화의 보고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색깔을 입혀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후반기 국회 첫 문체위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문화재 정책의 색깔과 문화재청장의 색깔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불교 문화재인데 지금 사찰을 돌아다녀 보면 산재한 불교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면서 불교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응천 청장이 동국대 교수를 지낸 불교미술 전문가인 점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문화재 정책을 빨리 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중창조인 만화당 희찬 대선사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달해제가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하남 스님, 탄허 스님과 함께 오대산 법맥을 이은 3대 화상으로 평가받는 만화 스님의 업적을 정리한 저서들이 함께 봉정됐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만화당 희찬 대선사는 한국 불교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지극한 원력으로 한국 불교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월정사를 중창했습니다. 만화당 희찬 대선사는 1922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1938년 오대산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한 이후 대교과를 마쳤으며 한국 전쟁 당시 상원사에 남아 하남 스님을 시봉하며 선사의 좌탈 인망을 지켜보았던 효법선입니다. 상원사와 월정사 주지를 맡아 적광정과 동별당, 서별당, 사천왕문 등을 중건해 대가람으로서 면모를 일신했고 1981년 월정사 회주로 추대됐으며 1983년 세수 64세, 법납 45세로 입적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희찬 대선사는 오대산을 중건하고 하남 대선사의 정신을 계승해 수행과 간경, 후학 지도를 한 시대의 어른이라고 대선사를 추모했습니다. 건세 그 어려운 질곡의 시대를 밝게 빛낸 큰 별들이 있었기에 질곡의 시대를 넘어서고 오늘날 다시금 중흥의 시기를 일구어가는 이런 터전이 바로 선사 스님들의 그런 수행정신 또 사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정사는 또 선사의 탄신 100주년 달해제에서 대선사의 업적을 정리한 책 오대산을 지켜낸 선승 만화 희창과 오대산 3대 화상의 사진 자료를 모은 오대산 3대 화상 봉정식도 함께 봉행했습니다. 오대산을 지켜낸 선승 만화 희찬에는 대선사의 보살행과 함께 수행가풍, 후학양성, 월정사 중건 등 선사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가난한 저를 이렇게 완벽한 도량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만화 스님께서 강원도 스님을 모시고 또 탄허 스님을 모시고 이 모시는데 이만큼도 소홀함이 없이 받들어 모신 이 공덕이 지금 이 도량을 이렇게 거창한 도량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에 의지해서 길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사님들의 살아오신
삶의 행적들은 이 시대 방향을 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고 진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정사는 만화당 희찬 대선사와 함께 하남, 탄허스님 등 오대산 3대 화상의 가르침과 업적을 새기고 뜻을 잇기 위해 선양 사업을 더 폭넓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제주 관음사 제주불교문화대학 제34기 수계법회가 제주시 도남동 보현산의 교육관에서 봉행됐습니다. 수계법회는 제주불교문화대학 학장 허운 스님을 수계법사로 3귀 반야심경 봉독, 거향찬, 청성, 청사, 계도, 연비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불교문화대학 학장인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수계법사로 5개를 수지한 재학생들은 수계증과 법명을 받으며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걷는 배와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막히는 구슬이 됩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지친 울산 시민들을 위해 울산 BBS가 위로와 힐링을 전했습니다. BBS 울산불교방송이 개국 14주년을 맞아 마련한 2022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를 취재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힘찬 활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으로서의 회복과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고 수년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울산 시민이 화합으로 사보대중이 하나가 되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타행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는 BBS 울산 불교방송 합창단과 무용단의 식정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일부 붓답을 치유 명상, 2부 뮤직 토크쇼로 꾸며졌습니다. 붓답을 치유 명상에선 김경숙 힐링 명상 지도사가 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싱잉볼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리 명상 법구인 붓다볼의 울림과 명상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잠깐의 쉼을 전했습니다. 뮤직 토크쇼에서는 가수 조항조와 박주희, 풍금 삼총사 등이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은 히트곡과 즉석 신청곡을 선보이며 인생사와 마음치유 방법 등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BBS TV를 통해 오는 9일과 13일, 14일 등 모두 3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통신기업 KT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염원하며 보양식을 대접했습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KT 사랑의 밥차와 함께 관내 1층 경로식당에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 350여 명에게 여름나기 건강식으로 전복 반개탕과 찹쌀밥, 수박 화채를 제공했습니다. 배식 봉사에는 KT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 정문원 서울 종로구청장,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와 함께 KT 직원들은 복지관 안에 디지털 라이프존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친절하게 전했고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미화 봉사도 펼쳤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하도록 지원해준 KT 임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수행풍토 조성운동을 이끌고 있는 상월선언 만행결사가 내년 2월 43일간의 인도 순례계획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상월결사 직액 소임을 맡아 대규모 순례단이 걸어갈 구법의 길을 사전 답사하고 돌아온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십니까? 예, 오늘은 상월결사 순례단의 직액 소임을 맡고 있는 원명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많이 바쁘시죠?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자, 상월선언 만행 결사가 예. 내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 그렇습니다. 2월에 예. 이제 불교의 발상지 인도 순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인도 순례 단장이고 또 직액 소임 아주 중요한 소임을 맡고 계신데 이 부처님과 함께 걷다로 이름을 붙였는데 예, 가칭입니다. 전체적인 가칭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2020년대 천막결사를 끝내고 난 후에 해주 스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인도를 결정하셨고, 그런데 2020년대 코로나 이렇게 돼서 2020년도 갈 수 없었고 작년에도 갈 수 없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동아사 봉사를 걸었고, 자비술의 이게 중위안 그렇고, 작년에는 이제 삼보사찰 이렇게 그렇고, 올해는 이제 교구순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2월 9일날 출발해서 3월 24일 돌아오는 43일간의 일정을 일단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예. 지금 순례단 참가 신청을 예. 8월 31일까지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달 8월 달까지 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일단 뭐 저희가 우선 순위는 동아사 봉사 걸었던 분들, 그리고 자비 삼보사찰 걸었던 분들, 그리고 올해 교구순례 참석했던 분들 우선 중심으로 하되, 그러나 다 같이 갈마, 즉 그 좀 인터뷰나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원 구성이 비구와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인원 구성을 뭐 어떤 특정한 비율로 하고 이런 게 아니죠? 뭐 크게 차별 없이 모든 것이 해주 스님의 큰 뜻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평등 없이 차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 속에서, 하지만 저희가 전체를 한 100여 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스님들이 한 50명, 60명 되고 제가 분들이 한 20명 돼서 7, 80명 정도 구성되고 스태프까지 합쳐서 한 100여 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 이미 인도에 사전 답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순례 코스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순례 코스는 이제 우리가 입제를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전법을 했던 사르나트 노기아온이라 하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2월 9일 날 한 2월 10일이나 11일 날 입제식을 한 후에 아마 이제 겐지스강을 이제 부처님께서 뭐 보트를 타고 건넜듯이 건넌 다음에 부처님께서 고행했고 성도했던 그 보드가야 거기를 거쳐서 영축산 법화기 설했던 영축산 라지기를, 그리고 유명한 나란다 대야 뭐 현장 스님이나 또 해초 스님께서 방문했고 머물러 고행했던, 그리고 최초 비구니 스님이 이제 교단이 형성됐던 바이샬리, 그리고 지금도 원형 아슈카 석조가 남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결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처님께 열반했던 쿠시나가르, 그리고 부처님께서 탄생했던 룸비니,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원정사까지 이렇게 도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아주 그 다채로운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스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인 1텐트, 그리고 수경을 하면서 매일 25km 정도씩 걷게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했고, 우리가 지금도 걷기 수행이 길에서 자고 길에서 걷고 길에서 먹고 모든 것이 길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인도에도 마찬가지고 1인 천막을 저희가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예. 스님께서 국내 우리 걷기 순례를 완전히 주도해 오셨는데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 인도 순례가 상월결사 정신을 알리는 한국 불교의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 불교 들어온 지가 한 1700년, 전체 불교는 2500년을 걷고 있는데 아마 그 사부 대중이 부처님의 뭐 8대 성지라고 가까운 것인데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깨닫고 열반하는 이것을 걷는 그런 걷기 수행 내지 단체로 이렇게 했던 순례 지대에서 먹고 자고 이런 것은 아마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뭐 이런 일이 되고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뭐 어쨌든 이거는 해주 스님께서 한국 불교 중흥을 했고 또 세계 평화를 또 발언하면서 이런 것이 뭉쳐져서 대한민국의 또 가장 큰 갈등이 또 화합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차별 없는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큰 원력 속에서 이 걷기 수행, 인도 걷기 수행 부처님과 함께 걷다라는 상호를 결사가 아마 지금 봉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인도에서 부처님과 같이 걷는 이 성지순례 참가를 원할 경우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까? 뭐 사전에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당연합니다. 운동 그냥 저희가 이제 동아사 봉은사를 걸을 때도 그냥 어떤 분은 뭐 에베레스트도 갔다 왔고 또 산티아고 걸었고 또 일본에 이런 코스 걸었다 해서 자기는 걷는 게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한 4일, 3박 4일 정도 공주 마국사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비도 맞고 하루에 30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저희가 동아사 걷기 전에 대부분 분들 참가하신 분들이 한 달 정도 이상 걷는 것을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내지 2시간 정도 걸어야 됐듯이 인도에 43일 정도 일정을 하면은 정말 12월 달부터 최소한 한 달, 2달 이상은 매일 2시간 이상도 걸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 체력 또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물갈이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온도가 또 그 어쨌든 2월 달은 우리가 볼 땐 겨울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밤이 한 영상 한 1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 또 낮에 더울 때 30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가 거의 20도 정도, 15도, 2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적응 훈련 그리고 면역력 높이는 이런 것들하고 걷는 것을 정말 자기 어떤 몸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가본 상월결사 인도순례, 상월결사 순례 단장이시고 지객 소임을 맡고 있는 원명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이상으로 7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